압도적 재미 매불쇼. 안전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는데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오늘 저희가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짚어주실 신중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중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 전문 기술사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 협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뭐 언론 보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는요 언론에서 좀 잘 조명하지 않는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이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역시 사고 수습에 대한 부분일 거고 길게 보면은 예방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하나하나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그 안전 전문가님 나와주셨으니까 네. 혹시 뭐 이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뭐 언론 보도에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 로컬라이저에 충돌해서 저렇게 사고 났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그 국민당 1인당 소득 3만 5천 불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거 후진국형 사고거든요. 네. 웬만한 공항에서는 아마 동체 착륙을 하면서 로컬라이저 방위각 시설에 저렇게 충돌로 있었던 건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처음이에요. 네. 이런 대형 사고가. 지금 비행기 동체 착륙은 데이터상으로 보면 1년에 5건에서 10건 정도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뭐 어떤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 엔진이 문제가 있든 뭐 쇳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는데 동체 착륙을 하면서 저 앞에 저런 콘크리트 철옹성 같은 콘크리트 벽이 있는 걸 누가 알았겠냐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후진국형 사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고 장면을 접했을 때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외벽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 그렇죠. 그것이 설마 로컬라이저 둔덕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 보고 외벽에 보면 우리가 블록 있거든요. 우리가 블록으로 다 해줬잖아요. 네. 블록 다음에는 또 활주로 그 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일반 논이나 밭으로 돼 있어요. 일반인들의 보호구역. 그래서 거기 이제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죠. 벽이죠, 벽. 네. 근데 그 벽인데 저 벽에 저렇게 세게 받았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역학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세서 저런 것도 있을 수 있거라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하는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참사가 났을 때 네. 언론 보도에서 이 둔독에 대한 이야기가 일절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설마 로컬라이저를 위한 둔덕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었을까? 이 상상 자체를 아예 그냥 배제하고 접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됐었나 보군요. 그렇죠. 항공 전문가 누구나 봐도 저렇게 그 방위각 시설을 콘크리트 두께가 4m고 높이가 2m거든요. 거의 그 폭발이 돼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절벽인데 그걸 활주로 앞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겉에 봐서는 또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둔덕이나 하고 하잖아요. 언덕이에요. 네네. 흙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보면은 무슨 숭그림 찾기 하던 콘크리트를 묻어놓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자세히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이제 사고 수습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수습에 대한 부분을 또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인데 어떤 부분을 좀 짚고 싶으신가요? 제가 화재 현장에서 시신 수습할 때, 그러니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항공기 사고는 이제 항공유에 의한 화재 폭발이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시신을 수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다중 사고일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시신을 온전히 보존해 드리는 것도 실제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인 부분인데 네. 저는 이번 참사가 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시신을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옮긴 시신이 창고라는 데서 그냥 방치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유족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은 네. 그냥 거기서 한 다음에 어떤 장례식장에 갖다 그냥 놓고 거기서 이제 뭐 검시를 하든 이렇게 그게 엉망이죠.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공적 공간을 이제 모르그 우리가 뭐 모르그 시체 공시소라고 하는데 시체 공시소가 법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소한 검찰이나 경찰이 관리하는 이 공적 공간 아. 이게 온도도 습도도 되는 이런 게 아. 필요하거든요. 네. 도에 하나 뭐 광역시 정도에 하나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우리는 그게 다 민간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방송 나오셔서 똑같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해도 전혀 들어쳐먹지 않죠. 아니 그러면은 그 해외에는 그런 공간이 존재합니까? 미국에는 주마다 네. 큰 아. 노드마다 시체 공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법원이 판사가 관리를 합니다. 어떤 데는. 아 그럼 법적 근거가 네, 있는 그래서 거네요. 거기서 그게 하나의 증거로 보관이 되고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랑 철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 제일 놀랬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그분의 시신들이 저렇게, 야 이건 후진국이어도 협회장 말씀하셨죠. 후진국이 이런 후진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들었고 또 하나는 시신을 수습하는데 신원이 5명이 안 됐다, 10명이 안 됐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 소방관들이 걸어가면서 이거를 이제 일일이 이거 죄송합니다만 조각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 증거도 찾고. 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사실은 구조를 한 다음에 구획을 나눈 다음에 실제로는 경찰과 소방이 같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제가 봐도 안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방과 경찰이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이 사실은 소실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밖에 없고, 근데 일부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 그 다른 시신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그 탄 부품에 붙은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을 하면 이런 참사 때는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위에서 어떻게 지시를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사고 수습, 시신 수습에 관련한 매뉴얼이요. 매뉴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논다는 거예요. 아, 그게 경찰과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네, 있어도 사실은 안 지키는 매뉴얼이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자기네들이 하는 건 있죠. 근데 따로 놓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9.11 사태 때 총지휘를 뉴욕 소방서장 책임자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뭔가 체계적인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게 사실은 전 이번 사건의 두 가지가 가장 안타까웠어요. 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유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또 피눈물 흘리죠. 예. 제천 화재 봤거든요. 때는 시신을 인도를 했는데 나중에 또 시신 일부가 있다고 해서 또 인도하고 아유, 3번이나 했대잖아요. 어떡해. 거기 제천의 그 유가족 그 위원장님이 네. 이건 아니죠. 이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는 좀 보완을 하려면 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면은 법으로 해야지. 아니면 소방과 경찰이 따로 놀고 네. 그것을 자체 훈령이나 자체 규칙으로 하니까 안 지켜도 그만이고. 아, 그 법제화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군요.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었지만 안 지키고 서로 따로 봐주고 그러니까 그냥 요야면 넘어가니까 그때 넘어가니까 또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행정안전부라든가 아니 국무총리령 정도에서 네. 강제를 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지금 법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매번 매 회기 동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국회 회기 동안 올라가요. 근데 왜 통과가 단 한 안 번도 돼요? 보질 않죠. 아. 국회의원들이. 안타깝네. 이 법제화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매뉴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사실 가장 속 타는 게 유가족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신원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이 제때제때 이루어지고 해야 네.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건에서 보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가서 유족들이 가서 막 독촉을 해야 그래서야 뭔가 하나씩 해주는 거지. 네. 뭔가 뭐 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몇 걸 수습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요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족들이 막 항의하고 네. 막 욕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름을 네, 넓혔는데 맞아요. 저쪽에서는 또 하지 마. 네. 또 다음에 또 하고 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매뉴얼 자체가 이런 거 대응하는 매뉴얼 자체가 사실 없다는 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유족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텐데 전혀 네. 없으니 답답한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유족들이 가 계실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텐트를 가지고 제공해 줬죠. 이게 대한민국이란 현실이라는 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 주체에 대한 부분을 또 그렇습니다. 문제 이게 삼고 계신다고요. 소위 말하면 이제 셀프 조사가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항 시설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둔덕 둔덕. 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 주체가 누구냐? 관리 주체가 국토부예요. 어. 그런데 이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국토부라는 거죠. 국토부가 예,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릴 텐데 거기 위원장이 보통은 이제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고 그 위원들도 지금 현재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했더니만 자기들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럼 이 뭐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처벌이나 아니면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 의심할 수밖에 의심할 없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니까.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자기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국토부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냥 다 거기서 그냥 안으로 그냥 쉬쉬하면서 무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국토부 국장 실장들이 미국 유학을 가죠. 미국의 NTSB 같은 데 네. 가서 다시 와서 공항공사 같은 데 취직을 하잖아요. 맞아요. 공항공사 취직하면 무한 공항이든 어디든 가는 거예요. 다 그쪽 사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10년 전에 허가해 준 거잖아요. 이거 그 돈덕을 자기가. 그럴 수 있지. 그러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있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네. 있지. 그거 어떻게 할 거라냐 이게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 유사한 뭐 항공기 사고는 아니었지만 철도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조사위원회 마찬가지로 이렇게 철도 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제일 위쪽에 하면 예를 들면 철도 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예 기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실이 없다고 지금 판정을 해버리고 봐요. 아예 안 하고 그 밑에서 예를 들면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거나 여기만 책임이 있다고 지금 기소가 하청업체가 됐어요.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물론 자기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인정하는데 네. 왜 저기는 아무 냈느냐?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제일 책임을 져야 될 곳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유족들의 손해배상 할 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꼬리만 예. 책임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공사 같으면 공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아니 밑에 있는 하청업체 뭐 회사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회사들이 만약에 책임을 진다고 판결이 나버리면 그 회사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물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배상 프로파일러님 많이 했잖아요. NT 뭐 SB 거기가 이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냐 보니까는 완전히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임명을 대통령이 해요. 그리고 5명을 임명하는데 그 임명에 상원에서 인준을 합니다. 의회를 거쳐야 돼요. 네, 의회를 거쳐요. 그래서 청문회가 까다롭죠. 우리도 이제 어떤 독립적인 이런 기구들이 교통부 산하가 아닌 이런 걸로 꼭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들이 나면 여기서 전부 다 하거든요. 큰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네. 큰 화재 사고, 뭐 철도 이런 것들 여기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나면 또 정부에다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어떤 그 대화 기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오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결정합니다. 거기서 하는구나. 네. 일원화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꼭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벤치마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위가 독립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생기는 거야. 권위가 그러니까 있죠. 지금 그래서 국토부에서 뭐 브리핑 하고는 있잖아요. 뭐 네. 하잖아요. 그런데 관련 영상 댓글 보잖아요. 다들 불신합니다. 맞아요.
댓글이 다 불신이야. 이럴 수 없죠 당연히. 예. 이해관계인이 얘기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이것도 역시 그 법제화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 공론화되어져야지. 예.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와. 전혀.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어떤 공약으로 안전 공약으로 이 kok지 하나를 넣어서 그러면은 대형 사고가 나면 네. 이 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겠다. 교통부 산하가 아닌 네. 이걸 하나 제안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국토부 관료들은 아주 결사 반대할 겁니다. 그거는 왜 왜냐하면 그렇죠? 자신들이 자신들의 엄청난 이권이 관련. 이권과 이거는 관련된 거니까. 보통 보험과 맞아요. 다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다 보험과 관련돼요. 자동차 보험은 작죠. 비행기 보험이나 배 보험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로비가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재벌의 무슨 보험회사가 자기네들이 1,000억 줘야 될 걸 100억밖에 안 주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국회가 무식하고 몰라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군요. 굉장히 로비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이야기가 아니네요. 근데 죽어나는 건 시민들이죠. 일반 근데 시민들이죠. 이런 얘기가 그나마 공론화돼야 사람들이 관심 갖고 여론이 형성돼서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 이런 얘기는 솔직히 처음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은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안 나오니. 그렇죠.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사고 나면 거기에 딱 그때만 잠깐 뭘 하다가 관심 갖고 하다가 그냥 끝. 그러니까 뭐 대책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조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그냥 밑에서 그냥 밑에 꼬리자라기식으로 몇 번이 처벌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실제로 오송 그 지하차도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실 위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밑에 이제 현장 그 신문급에서만 처벌받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사고 지금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겪었던 이런 사고 원인 문제들이 이런 위원회가 있었으면 여기서 이제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는 당연히 회의록을 공개해야 돼요. 맞아요. 100%. 회의록을 공개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법제화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로컬라이저는 잘 부서지도록 설계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잘 부서지도록 지금 정확한 명칭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된다. 네. 또 보면은 뭐 집안보다 77.5cm 높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규정. 지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산하의 규정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4개가 있습니다. 뭐 항공 장애물 뭐 관리 세부 지침, 공항 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 또 뭐 이착륙장 설계 기준, 공항 안전 운영 기준 전부 기준이에요. 지침.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반을 해도 법적인 벌칙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법이 아니고 기준입니다. 내부 기준이에요. 국토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제 뭔가 책임을 묻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자체 내부 지침 규정.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렇죠. 지키지 않은 것 그거는 그냥 비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뭐.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체 내부 뭐 징계나 뭐 이런 걸 하겠죠.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징계로 될 일입니까? 네. 처벌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법이 없어요. 법이 없었구나. 그래서 지금 국회 법안에 뭐 이번에도 뭐 교통부에 무슨 안전위원회 법안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국토부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로컬라이저는 잘 부서지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지침을 규정해 놨던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도 또 안 맞아요. 안 맞은 거야. 예. 근데 제가 그게 궁금한 건데 네.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자기들이 안 지켰어요.
안 지킨 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왜 안 지킨 거예요? 그조차?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활주로 앞에 지금 안전구역이라고 있거든요. 활주로 딱 지나면. 네. 근데 그게 이제 240m냐 뭐 몇 m냐 여기는 199m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몇 m가 부족하다 하는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활주로 다음에 안전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 안전구역 안에는 7.5cm 밑으로 높이를 하라고 놔뒀어요. 75가 아니 7.5cm. 무슨 구조물은 7.5cm. 그렇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전구역 안에. 네. 근데 이 안전구역에 5m 벗어나서는 2m 높이에 44m 두께가 콘크리트 벽이 있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탈됐다는 얘기는 안전구역 199m 지나서 바로 5m 지나면 여기하고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충돌이 될 거라는 것은 뻔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 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혹시 저는 안전 무지 아닌가 싶어요. 5살 먹은 꼬마애가 도로를 지금 걷는 거나 다름없어. 얘는 위험한지 아니면 몰라요.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위험하지만 그 상태가 안전 무지 상태예요. 근데 혹시 안전 무지 상태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안전 불감증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 방위각 시설을 잘 부서지도록 설계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은 네. 이게 만약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지면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었던 것은 혹시 이 방위각 시설이 뭐 가령 뭐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그럴 때 막 넘어지고 이러면은 막 귀찮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것 아니까. 아 그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안전무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나쁜 거지 그러면.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콘크리트로만 그럼 돼 있으면 흙은 안 덮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흙까지 덮어서 흙처럼 그렇죠. 보이게 이제 두 한 번째 거예요? 보면 차라리 놔뒀으면. 네. 왜냐하면 기장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기장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안 돼요. 동체로 가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지금 보이면 아, 피하겠죠. 틀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는 허공이니까요. 아, 꼬리뼈는 살아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굳이 가도 박을 필요 없죠. 굳이 근데-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육안으로 이게 흙 더미로 보여. 네, 그렇죠. 그렇죠. 언덕으로 보이니까. 아, 근데 그러네. 그 더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 고속도로나 보면은 경사지에 보면은 그 덤프나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마비되면 파열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옆에 둔덕을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모래나 흙으로 가가지고 아, 제동될 수 제동될 수 있게끔. 있도록 네. 그런 걸로 생각했을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얘기죠. 없죠. 아, 그럴 수 있겠네. 육안으로는 네.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충격 완화시켜 주거든요. 허공에서 가는 것보다. 아, 이거를 누가 시공을 했을까요? 이것도 하청에 재하청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원청은 이게 무슨 시설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알았죠. 근데 아. 하청 재하청 줄 때 이것의 기준을 이렇게 주고 이게 이런 거니까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재하청 재재하청 하는 애들은 이게 뭐 뽀다고 있게 만들려나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면 좋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실제로 시공하는 업체하고 사이에서 지금 말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있는 네. 게 네. 공항공사는 부셔지기 쉬운 걸로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결국은 확인을 안 했다는 건 확인 그런 안 한 소리가 거니까 아니라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렇지만 밑에 어떤간에 받은 입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된 거죠. 어땠는지 해서 이거를 그냥 부서지기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은 튼튼한 걸로 만들어 그러면 이걸 준공을 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다 그죠. 문제죠 이게. 이거 다 확인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고 안 그냥 해고 준공을 냈지. 그냥 맡겨놓고 그냥 했으니까 그러니- 보이게 됐으니까 그냥 끝 이렇게 해버리는 건 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한 공항이 설립된 지가 2007년 정도 7년이 되거든요. 네. 근데 7년이 되는데 그때 되고 이제 한 15년 지나면 이 활주로나 이런 로컬라이즈들이 내구의 연한으로 봐요. 사용 연한. 더 이상 사용할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하라 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수 타이밍이 왔어요. 네. 그랬는데 위에다 올렸죠. 이걸 위에다가 30cm를 더 올려요. 콘크리트로. 2023년에 네, 보강 공사를 콘크리트 했더라고. 30cm를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걸 보강공사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용도인지 용도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몰랐다고 그러니까 하면 순진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하라고 전혀 안된 거죠. 국토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사도 자기들끼리 있고. 규정이 있는 거고 지침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한테 여기 출연한다 하니까 이 말을 꼭 해주라 하더라고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옛날에 90년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국민보다 훨씬 더 똑똑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00년대 와서는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모든 것들이 수준이 다 낮대요. 근데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맡겨놔버렸든지 아니면 몰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알고도 이랬을 리는 만무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했으면- 비행기 이탈하면은 정말 어떻게 4m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 콘크리트로 그냥 때려 박아 놓으면 관리하기가 쉬울 거 쉬우니까. 아닙니까? 항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편의주의가 맞아요. 이 참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관리 비용을 낮추려고 했어. 그냥 뭐 설마 일어나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그냥 편하게 그냥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제화가 필요하네. 이것도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무슨 뭐 지침이나 규정으로 둘 네. 게 아니라 법령으로 이거를 그렇죠. 규제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 법에 딱 해놓고 네. 콘크리트가 됐든 하여튼 공항 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은 7.5cm 이하로 해야 된다. 그렇지. 라고 기준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네. 그런 대로 다 해놓고요. 법에 딱 만들어놔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애통할 따름. 근데 이제 조금 여담 같지만 분당 야탑에서 1층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네. 덕트에 기름 떡이 져갖고 그런 건물 많습니다. 규정 지키게 하면 그거 다 뜯어야 돼요. 다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저항이 생길 거예요. 아래서는. 근데 그 안전에서는 양보를 하면 안 안 되죠. 되죠. 양보가 예. 있어서 안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끔찍한 참사가 났는데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비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카르텔이 공고하게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나오나? 이게 이제 보통 제일 좋은 게 쟁점 흐리기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네. 해버리면은 도대체 국민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맞습니다. 핵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진짜 그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새 충돌을 세 버스라이크 했냐 안 했냐, 문제하고 랜딩 기아가 왜 안 나왔냐, 내려왔느냐. 뭐 이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얘기 나오면 뭐예요? 그거 알아요 원인? 지금 모르잖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지금 예. 하긴 하는데 아직 나온 건 없죠. 그거 없잖아.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5건에서 10건 정도가 지금 동체 착륙을 해요. 왜냐하면 새 때도 있었거나 아니면 뭐 엔진이 고장이 났거나 일본어 랜딩 고장 나서 그런 식으로 있어요. 네, 5번, 10번 네, 작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안 나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로컬라이저만 없었으면 괜찮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고 원인은 별개 치더라도 사고를 확대시킨 요인은 그렇죠. 이 콘크리트 벽 로컬라이저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이거는 X 하지 말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항공기나 철도나 마찬가지로 고기 뭐 운영하는 회사든 어떤 건데 고기의 책임으로 딱 해버리면 사실은 뒤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비 불량으로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 뭐 예를 들면 새 충돌이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냐. 막 이래 버리면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지금 것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 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네, 관리 감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쓱 묻혀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보통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 뭐 기장의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뭐 결함이 있느냐. 이 문제 사실은 먼저 그것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다른 문제들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게 될 테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그래 왔어요. 근본적으로 뭘 해결 안전에 관한 어떤 대책이나 매뉴얼 예방할 걸 어떤 법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얘기한 적이 뭐 처음에 좀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고 버리고 말지 그 후속으로 해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력과 관련된 문제는 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권력과 관련이 있는 문제. 이거 참. 좀 속이. 그러니까 민간 쪽에 네. 떨어지면 되거든요. 민간의 문제로 그냥 해버리고 공적인 공적인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책임이 사실 좀 희석해야 되는 게 네. 이에서 원하는 바일 수 있으니까 그쪽을 쟁점 어떻게 보면 몰아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 회장님 말씀대로 이 기장 차원에서는 동체 착륙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지 속도가 줄지 않았냐 이것만 그렇죠. 하지 지금 활주로의 정상으로 내려온 코스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왜 이제 속도가 안 줄어드냐 한데 그거는 별개치고라도 정상 착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체로. 네네. 근데 앞에 그거 있는지는 몰랐죠. 그거만 없었으면. 야, 그게 흙 더미로 보였다는 게 또 그건 그쵸.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그런 지금 그 기장 얘기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매스컴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7년간 무한공항을 활용을 했었대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있었으면은 장애물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었는데 그 기장만 알았을 리가 네, 없다. 없죠. 당연히 둔덕으로 생각했었다. 본인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 상황이면 그렇죠. 똑같이 했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래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다룬 이 이야기가 좀 공론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끝으로 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 각자가 안전을 어떤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조심도 하고 안전 규칙도 지켜야 되고 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안전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안전이 네. 보장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안전 장치 여기 또 이마스 시스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된 게 비용 때문에 그러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에 하고 싶습니다.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지. 그러나 안전의 비용은 네. 투자하면 할수록 이익이다. 왜냐하면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수백 배, 수천 배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어떤 안전의 소요 비용은 투자 비용이라는 인식 전환이 우리 국민 정부가 좀 꼭 인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마스라는 것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지금 덧붙여 우리가 주시죠. 안전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199m 지금 무한 기준으로 하면 한 200m 되는데 네. 그 공간에 비행기가 그 공간에 들어오면 비행기 무게로 인해서 땅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그렇죠. 동체 착륙했을 동체 때 착륙했을 제동이 때, 걸릴 수 제동 있게끔. 걸리게 있을 때. 근데 이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외는 지금 미국 같은 거는 120곳, 그렇습니다. 일본도 몇 곳 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울릉 공항을 건설 계획 중에 있잖아요. 네. 이걸 검토한답니다. 아. 근데 이제 안전 측면에서 하겠지만 울릉 공항은 공간이 작으니까 이걸 해서 공간을 축소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해야죠. 네,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한 네. 어떤 확보가 보장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